여야당의 공천을 받겠다고 지역 비례할 것 없이 난립니다.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공천을 받겠다고들 야단이고 수십 명의 전과자가 있고 어젯밤에도 막말한 사람들을 공천 취소한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여야당의 공천은 일종의 기득권 정치인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시험대예요. 공천에서 1차로 그러는데 그렇다면 공적인 정당들, 공당이라고 부르는 정당들이 공천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첫째는 범죄가 없어야 되겠죠. 법적, 도덕적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세금이나 논문 표절이나 부동산 투기나 정가나 이런 부분에서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 사항이에요. 일반 국민들도 대부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민의 대리인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과거에 이런 경력들이 있다면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막 살았다면 정치를 해도 막 살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뒷돈 받아먹고 비리를 저지르겠죠. 당연히 병력 의무를 다했는가, 진짜 세금 납부를 다했는가 부터 시작해서 자식을 어디 갖다 꼽는 데 있어서 조국처럼 스펙을 조작한 게 없는지, 취업 청탁을 한 게 없는지 이런 것이 다 검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여야의 지역구별로 254명씩 공천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한 30명씩 공천할 건데 또 양당에 이런 원칙을 갖다 밀었을 때 깨끗한 사람은 10%도 안 될 거다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하자가 있는 자일수록 공천을 받기가 더 쉬운 구조다. 왜? 공천이라는 것이 각각 정당의 보스들한테 잘 보이면 공천 받는 거 아닙니까? 내한테 잘 보이고 아부 잘하는 것들은 꼽아주고 아부 못하는 자는 날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정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부다는 겁니다. 나한테 아부하는 것은 내 비서들도 다 공천 주고 내 변호사들도 다 공천 주고 충성을 바치는 것들은 공천을 주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날리겠다. 시스템 공천을 빙자한 사설 공천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공천을 통해 가지고 싸우겠죠. 그 싸우면 95%가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요. 무소속이나 제3세력은 제가 봤을 때 5% 남짓 될 거고 그 무소속이나 제3세력도 결국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으로 흡수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대부분이 양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당선될 거고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도덕적으로 살지도 않았고 법적으로 살지도 않았고 양심적으로 살지 않았지만 보스한테 아부잘해서 공천을 받은 사람들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또 국회로 당선되어서 여야에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거 제도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한다. 전부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하면서 선거를 통해서 일종의 권력을 위임합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투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투표는 국민이 가진 주권이다 해서 주권을 행사하면 그 뽑힌 머슴이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의지를 잘 받들어서 정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실제로 보면 투표 행위가 주권처럼 포장돼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주권이 아니다는 거죠. 권력의 위임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표하는 행위에는 정상적인 자기 판단이 아니라 맹종가, 굴종가, 세뇌, 좀비화된 대중의 권력의 위임 절차, 요식적인 절차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권력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이제 A 아니면 B 둘 당이 서로 바꿔가면서 먹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민주화된 이후에 이 양쪽이 이름은 여러 번 바꿨지만 결국 두 당이에요. 주고받으면서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에 서 있으면 어떤 행태로든 곧 또 기회가 온다라고 보고 있고 또 설사 집권을 못하더라도 의회나 지자체를 장악해서 짭짤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두 당에서 배신을 안 하는 거죠.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개망신을 시키는 그런 공천을 당한 유력 인사들도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대로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권력의 위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주주의의 매우 허울적인 면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최선의 행위고 이보다 더 나은 행위가 있을 수 없다. 정치나 사회 제도를 꾸려가기 위해서 결국은
투표를 통한 권력의 유임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하지만은 저는 이건 허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전쟁 참여하는데 대통령 결정으로 끝나버려요. 국회가 뭐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이라크나 아프간 전쟁에 참여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 참여 결정을 해버리고 나면 수만 명의 사람이 죽는데 그것도 또 신경 쓰지 않아요. 돈은 그렇다 치고 미국에서는 자원병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자원병 대부분이 저소득층 저교육층이에요. 시골에. 미국의 뉴욕이나 LA에 잘 나가는 부잣집 자식들 중에 군대에 가는 비중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가도 장교로 가고 그러겠죠.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를 보면 굉장히 민주적으로 보이지만은 대통령이나 군산 복합체, 군부 이런 쪽에서 전쟁을 결정하면 그냥 없는 집 자식이 가서 죽어요. 그걸 애국심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식 민주주의가 굉장히 왜곡되어져서 마치 뭐 국민들이 애국심에 충만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 같지만 그 본질에는요, 이게 민주주의가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만큼의 계급주의, 계층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1대9의 계급사회가 된 지가 오래돼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미국보다 더하지요. 한국은 북한하고의 대치 때문에 국민 개병주의지만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된다 하지만 한국의 1% 상류층의 군대 간 비율과 99% 하류층의 군대 간 비율을 따지면요, 현격하게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의무부터 시작해서 납세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나라가 상류 기득권들이 꾸려가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좌파 우파 하지만은 그 차이는요, 좌파 기득권, 우파 기득권이라는 패거리 싸움의 가치 정도밖에 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가 잡아도 종북을 척결하지 않는 거고요. 좌파가 잡아도요, 돈 안 되는 아스팔트 숲골 청산한다고 안 나서는 거예요. 저 돈 되는데 몰두하는 게 낫지요.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의 고질적인 악습은 더 악화되어 가고 우파의 고질적인 악습도 더 악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좌파 대중과 우파 대중을 쉽게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문을 가지지 않고 맹종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재명이가 저 짓을 해도 공천에서 호남이나 40, 50대 핵심 좌파 지지층에서 조금 더 바뀌지 않아요. 잠깐 신물 났다다가 금방 돌아와요. 조국 같은 자들이 치어리더를 하면 금방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뭐 보수층은 별반 다릅니까? 똑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지속되면 궁극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중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대중을요, 수구 꼴통화 시키죠. 좌파 수구 꼴통, 우파 수구 꼴통으로. 대중을 수구 꼴통화 시키면서 공고하게 양쪽에 40%씩 자기 지지층을 확보해놓고 중간 20%를 먹으려고 파퓰리즘만 하면 됩니다. 이 중간 20%에는 20대, 30대가 많고요. 그나마 의식이 있는 척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꼬드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파퓰리즘 정책을 누가 더 잘 쓰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국가나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체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걸 갖다가 한번 내새겨 보도록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요, 실패하고 무망한 일이라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조차 없으면요, 마치 이것이 당연하고 옳은 체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 사회가 붕괴된다는 거죠. 한국도요, 붕괴가 멀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은 이런 붕괴를 겪고 각성을 않으면요, 절대 바로 가지 못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어제 여야가요, 노태우 변호사하고 정봉주를 인당수에 던졌습니다. 심청이 던지듯이 던져버렸어요. 막말했다고요. 하나씩 던지고 끝내자라는 게 공천 개판으로 한 이재명의 뜻일 거고 찐명 공천한 여권 핵심부의 뜻이겠죠. 그런데 진짜로 막말을 한 사람, 여야를 걸쳐서 막말을 하고 정치인이 되지 못할 각종 비행을 한 사람,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공천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싶은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그리고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 더 많은 권한을 줘서 나라 살림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입원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세종의 기장터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어요. 집에서 쉬는 것도 입원을 찍는 것과 똑같아.
기권하는 것도 2번이다. 이 상태를 견딜 수 없다. 못 살겠다. 앞으로 좀 더 다른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하면 나가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투표해야 된다. 1번 찍으라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며칠 전 인천 계양을에서 식당에 선거운동하러 들어갔다가 한 젊은 남성을 향해 설마 이찍은 아니겠지 하고 말한 뒤 웃었어요. 이 이찍이라는 것은 지난번 대선에서 기호 2번 윤석열을 비하하기 위해서 개딸 등이 쓰는 말이에요. 1야당 대표가 혐오 발언을 했다 해서 비판이 나오자 9일날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에 정중히 사과한다라고 했지요. 이재명의 이 막말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죠. 입만 열었다 하면 이런 망은 행태를 벌이고 있죠. 이재명이가 옛날에 형수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에 XS년 뭘 찢어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아무리 가족사라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천박하지요. 가족사 복잡한 사람 많은데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이 말을 합니까? 지난 대선 때 자신의 이런 말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고 잘못한 것은 사과드렸다. 언젠가 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가족에게 포근한 건 사실이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솔직히 어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재명이는 성남시장 재직 시에 트위터를 잘 사용했는데 이때 SNS한 네티즌들이 자신을 비판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하고 완전 또라이 머리에 든 게 없다. 이 사람도 마약 중독이나 정신질환자인 모양이다. 이분 간질이 있으신가 본데 누가 정신병원 좀 소개해 주세요. 귀는 쳐닫고 혼자 떠드는 인간.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 넣으세요. 지닥벌레에 해당하시나 등의 막말로 배로 안갚음을 하곤 했습니다. 이재명이는 2020년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 의원을 향해 부모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고 막말을 뱉었지요. 이재명이는 당시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의원이 과거 다수의 정가와 형수를 향한 이재명의 막말들을 지적을 하자 이렇게 대응했어요. 자, 이재명은요.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고 2017년 8월 5일 막말을 했어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했던 친일파 이완용과 비슷한 소리를 했지요. 또 이재명은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을 했지요라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을 했어요. 이것은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이 일본 제국을 자극했기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심지어 김일성이 남한이 자극해서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말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재명은요 1월 19일 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될 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북한이라 했고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김일성이가 노력한 게 뭡니까? 남침하고 도발한 거죠. 김정일이가 노력한 게 뭡니까? 연평해전부터 무장공비 침투 천안함 연평도 포격이고 핵실험이죠. 이재명이가 생각하는 평화는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것도 이재명이의 망언이죠. 정봉주가 발목질의 망언을 했다고 이재명이가 정봉주를 날렸으면 이재명이도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는 김정은 비핵화 의지 믿느냐보다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의지를 믿고 안 믿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김정은이의 비핵화 의지를요.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레드라인 인계선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쉽지도 않고 내부적으로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공표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말을 했어요. 문재인조차도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탐들을 탑재해 무기를 완성시키는 것이 레드라인이다라고 답한 것과도 대비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당시 보이콧 논란의 인권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요. 중국 인권에 대해서는 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는 우길기를 단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다라는 이런 발언까지도 했어요. 일본의 독도 근처에 훈련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막말이죠. 이재명이는 이런 막말 말고도 여러 가지 과거 비리의 행위가 많습니다. 대장동이나 백현동 위례 땅개발 의혹이나 성남FC 같은 의혹,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위정교사 의혹, 과거의 무고 및 공무원 사칭죄,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그 밑에서 쫄병할 때 박스떼기 논란, 대통합 민주신당 발기인으로 참가해서 당시 좌파들 내부에서는 사실상 좀 배신자가 아니었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거론된 사람이죠. 그가 막말한 내용에 좀 투과돼야 될 그런 가천대학을 비하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천대학교를 이름도 모를 대학이라고 비난했죠. 그런 대학에 그걸 받으려고 내가 꼭 표절하겠느냐 이렇게 말했고, 표절이 맞을 수도 있다. 그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저한테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반납하고 이력서에서 지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논문 표절이 사라지는 겁니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해야죠. 2017년 대선 경선 중에 반문연대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문에 대항하는 반문연대를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좌파 지지자들이, 문 지지자들이 이런 거는 문제 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군사적으로 한국의 적성 국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북지사 김영환의 투옥과 관련해서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투옥됐다 이렇게 이제 김영환이 변명을 하니까 투옥된 게 정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베네수엘라는 복지로 망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기본소득 이런 데에 대한 옹호하기 위한 발언으로 했고요. 이재명은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손실이다. 부동산 투기 뿌리 뽑아야 된다 했는데, 자, 이거는 망언이라기보다 이재명이가 지가 부동산 개발할 때는 누군가의 소득을 뺏어 먹었지요. 1,000만 원이면 된다는 아파트를 2억 4천만 원씩 분양을 했으니까 본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예견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상대당을 향해서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을 했죠. 일제하에 문제에 대해서 친일 세력이 점령군과 합작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백제가 한반도의 주체가 되어 전체를 통합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낙연을 거론을 했어요. 이재명이는 TK가 내리인을 일꾼이 아닌 지배자로 여기고 있다고 지역 비하 발언까지 했어요. 그는 자기가 강연할 때 강연 참가자들이 발언하니까 다 했죠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주변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웃으면서 비아냥거렸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또 다른 행사장에서도 지난 대선 때 대학생 취업 준비생들이 쓴소리를 하니까 다 말씀하셨죠라고 했어요. 이재명이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집권할 경우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고, 택시단체 만나 하다하다 안 되면 가는 게 택시라고 말을 했어요. 국민의힘이 광주 학살의 후예라고 말을 했고, 인천은 원래 외진이 사는 곳이다. 내세울 것 없어서 연고 따진다. 이런 말을 했고, 언론 환경 때문에 저학력 저소득층의 국민의힘의 지지자가 많다 했고, 존경하는 박근혜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다 이렇게 말을 했고, 얼마 전에는 동료 평가 0점이라 해놓고 짐작할 수도 있는 분 하면서 낄낄댔습니다. 자, 이런 막말을 한 사람이요, 남 막말을 평가합니까? 정봉주도 억울하겠어요.